보통 광고주분께서는 제품이 아름답게 연출된 유명한 모델 컷을 사용했을 때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반응이 더 높은 소재는 오히려 일반인이 실제로 사용한 후기성 이미지가 클릭률이 더 높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시선이 가고 또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효율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실전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 컨텐츠 소개에 앞서서 이전 GFA 강의에서 아마 계정 생성부터 소재 세팅 그리고 마케터 권한 매핑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광고주님께서 혹은 마케터분들께서 광고 운영을 하시는데 실전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고 게재 위치 설정, 그리고 타겟을 설정하는 오디언스 설정, 입찰가 설정, 그리고 광고 소재 만들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란 네이버 프리미엄 지면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 구자인데요. 실시간 입찰과 또 세밀한 타겟팅까지 설정할 수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모바일 배너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배너 게재 위치 설정입니다. 게재 위치는 보시는 화면처럼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채널 광고, 네이버 모바일 메인과 서브 광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채널 영역은 이렇게 네이버 앱을 켜시면 뉴스, 연예, 스포츠판 최상단에 실리는 주목도가 아주 높은 배너형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네이버 앱을 켜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좌이기 때문에 업체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광고에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소재 타입으로는 이미지 배너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CPC, CPM에 실시간으로 입찰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광고주님의 예상과 또 광고 일정에 맞게끔 유연하게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광고 구좌는 모바일 메인 영역인데요. 여러분 매일 지하철 타면서 네이버 웹툰 보시지 않나요? 이렇게 뉴스판부터 연예, 스포츠, 뿜, 웹툰, 책, 문화, 과학판까지 상세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노출되는 배너 영역인데요. 보시는 이미지처럼 뉴스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좀 내리시다 보면 중단과 하단에 스마트 채널보단 좀 더 넓은 사이즈의 배너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등록할 수 있는 소재 타입으로는 이미지와 또 텍스트를 풀 이미지로 등록해서 넣는 이미지 배너와 또 네이티브 배너가 있는데요. 네이티브 이미지는 이미지를 먼저 등록하고 광고 시스템 상에서 텍스트를 결합해서 노출시키는 형식입니다. 이와 같이 네이티브 이미지는 좀 광고인 듯 아닌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블로그 후기 썸네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모바일 서브 영역으로 불리는데요. 이 서브 영역은 크게 배너 영역과 피드 영역 두 가지로 나눠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 영역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뉴스, 연예, 스포츠 등등 카페, 블로그까지 클릭한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중단과 하단에 마찬가지로 광고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광고주분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그럼 중단에만 광고를 노출시켜주세요. 혹은 저희 광고는 기사 지면을 다 읽고 가장 하단에만 광고 노출할게요 와 같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위치는 저희가 설정이 어렵고요. 스마트 채널 메인이라던가 아니면 서브 지면 혹은 메인 지면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캠페인에 좀 예산을 두시면은 롤링되는 형식으로 광고를 노출시키실 수 있습니다. 서브 영역의 두 번째 피드 영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 좀 이용하시나요? 색을 피드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피드를 내리시다 보면은 기존 게시물 사이사이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소재 타입으로는 이미지 배너 설정은 가능하시고요. 또 추가로 이미지 슬라이드와 동영상 소재까지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 형식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은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볼 수 있는 타입이고 또 이미지보다 좀 더 실감 나는 동영상 소재까지 추가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영역인데요. 여기도 카페와 마찬가지로 색을 피드 사이사이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보통 동호회나 여행지를 공유하거나 다양한 취미생활까지 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네이버 밴드 앱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타겟들을 잡아서 광고를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밴드 앱은 30, 40대 유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30, 40대 타겟을 잡고 안마기라던가 아니면은 대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광고 소재를 노출시키면은 아무래도 광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계제 광고 위치 설정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광고 그룹 운영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실전에 적용하는데 좀 더 와닿도록 이렇게 예시로 설명드리고자 해요. 해당 업체는 온라인 가구몰을 운영 중인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오디언스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구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좀 트렌디하고 예쁜 디자인의 소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재,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3인이나 5인 가족에게 어울리는 소파를 제시하는 소재, 아무래도 20대 분들께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좀 원룸에 어울리는 소형 소파를 제안해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벤트나 시즌성 그룹도 추가해서 운영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설 연휴나 추석 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소파의 소재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크리스마스 특가, 무료 사은품 증정과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따로 그룹을 운영하셔서 타겟팅을 설정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노출되는 타겟팅도 설정을 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입찰가와 하루 예산까지 다 설정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광고 노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주분께서는 하루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해두고 CPC도 높게 300원, 500원까지 잡아두셨는데 광고 노출이 하루에 5만 원밖에 소진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좀 적용해볼 수 있는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가를 당연히 더 높여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적절한 입찰가를 찾기 위해서 자동 입찰을 선택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 입찰을 사용하실 때에는 입찰가에 대한 감이 없거나 혹은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평균 CPC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럴 때 광고 CPC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구 업종 같은 경우에 평균 CPC는 300원,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100원, 200원으로도 노출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찰가를 찾아가는 데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루 예산에 따라서 최대 입찰가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광고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도 파워링크 광고처럼 품질이 측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일 소재보다는 좀 다양한 버전의 소재를 등록하셔서 클릭률이 높은 소재를 발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가를 높였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 이때에는 이렇게 좀 재빠르게 소재 교체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가도 설정했고 소재 교체까지 했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타겟 도달 범위가 너무 적어서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를 좀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보시거나 혹은 연령대나 성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에 맞춘 소재 문구를 적용해보시면은 좀 더 최적화된 광고를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게재 방식 변경인데요. 이 방법은 좀 단기간에 노출을 확 늘리고 싶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이때 일반 게재가 아니라 빠른 게재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떨 때 빠른 게재를 설정하나요? 빠른 게재하면 광고비만 빨리 소진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빠른 노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던가 아니면 홈쇼핑을 진행하실 때에는 그날의 일정이 정해져 있고 또 시간도 한두 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이럴 때에는 최대한 많은 유입자가 있어야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때에는 시간도 2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만 광고 노출을 하겠다 하시고 이제 예산을 그 안에 걸어두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오브젝트로 소재를 만드실 때 적용하면 좋은 전략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한 광고가 클릭률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가방을 광고할 때 좀 다른 사물과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유저가 광고를 볼 때 혼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배너는 순간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제품을 알아볼 수 있는 오브젝트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일러스트 이미지보다는 실사 이미지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일러스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 상품 이미지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티브 광고의 이제 효율이 높은 방식인데요. 보통 광고주분께서는 제품이 아름답게 연출된 제품 컷이라던가 아니면 유명한 모델 컷을 사용했을 때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반응이 더 높은 소재는 오히려 일반인이 좀 실제로 사용한 후기성 이미지가 좀 더 시선이 가고 또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일반인이 어떤 옷을
옷을 착용한 컷 혹은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비포 애프터 정도로 노출을 시키시면은 자연스럽게 클릭률이 더 높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배경 색깔이 클릭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배경 색상보다는 좀 밝고 환한 배경을 사용했을 때 클릭률이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좀 실전 운영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